봅시다. 복대리입니다. 복. 뭐 다시 복입니다. 다시 선임하는 게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그 복대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복대리 보고 있습니다. 복대리. 일단 복대리까지 하고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같이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대리에 대해서 볼 거예요. 복대리는 내가 이 X 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달라고 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을이 들어봤어요? 코로나19. 아시겠죠? 네, 그랬어요. 그럼 격리당하죠? 2주 동안. 메르스 똑같잖아요. 또 메르스 적어줄까요? 메르스. 그러면 얘가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원래 얘가 이제 병하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얘가 선임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대리인이 선임했죠? 그래서 정의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의. 우리 판소도 적어놓습니다. 복대리 정의가 뭡니까?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시험 포인트 본인의 대리인이고요. 누가 선임했다고?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X인데 왜 X냐? 얘하고 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에 들어갑니까? 효과가 본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이럴 때 뭐랍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교통사 나가지고 송문디, 다리뭉디, 마디마다 다 빠졌습니다. 행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상해보라고. 손문디, 다리뭉디 다 빠졌어요. 행위할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예? 구두로 해요? 지금 구두로만 하면 안 되잖아.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사유를 한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사유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복대리인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성질입니다. 복대리인의 성질. 자, 복대리인은 한번 물어볼게요.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아요. 얘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나누지만 다시 선임하면 항상 임의대리인이에요. 항상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인이다. 항상 임의대리인입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이겁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의 대리인입니까? 아니면 대리인의 대리인입니까? 자, 오는 게 오다 X다.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됐어요? 자, 지금 우리 판서도 몇 페이지입니까? 39페이지 그대로 돼 있죠? 돼 있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리행위로 선임이 되느냐? 아니면 복임행위로 선임이 되느냐? 복임행위가 뭐야? 복대리인을 임명하는 행위. 복임행위. 복임행위로 선임됩니다. 대리행위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17대 나왔던데 요거는 우리 주택가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언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나오긴 나왔어. 아직 볼 거예요. 자, 그랬어요. 하시고 여섯 번째. 한번 물어볼게요. 대리권의 범위가 큽니까? 복대리권의 범위가 큽니까? 복대리권 합시다. 대리권의 범위. 어느 게 큽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크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의리 정인태가 되면, 야, 니는 요거만 해. 범위를 정해줄 수 있죠? 내보다 작아 안 적어? 적죠? 니 요거만 하라고.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의리 정인태 또 이럽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니 다 해. 가질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아요? 이 부등호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대리권 범위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복대리권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복대리권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대리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7번째가 나옵니다. 요게 소멸, 자, 여기입니다. 요게 소멸하면은,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뭐한다? 소멸을 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어디에 의존하기 때문에 복대리는? 대리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됐나요? 됐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요거 바꿔놨죠? 우리 책은. 똑같은 거예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한 개 더 적어놔야 됩니다. 8번째.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여전히 의뢰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의뢰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의뢰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다? 성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질. 자, 그래서 복대리가 단독 문제 나오면은 여기서 2개 내지 3개를 지문을 냅니다. 아시죠? 자, 내고 그 다음에 2번째로 가서, 자, 2번째 복인권과 그 책임에 대해서 보는데, 복인권이 뭐요? 복대리를 임명하는 권리. 네? 자, 그러면 이제 임의대리부터 봅니다. 임의대리는 원칙이 복인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이거를 외우려 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X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 어린한테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 정의 가서 팔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의리 정을 선임할 수 있는 복대리권은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야. 왜 있다 그러면 뭡니까?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거든. 맞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얘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래서 의리 정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원칙이 있다 없다? 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손뭉디 따레뭉디 마디마디 다 빠지면 나중에 기억나는 거는 손뭉디 따레뭉디 다 빠지는 이런 거 아니고 그게 부득이한 사유라고. 알겠죠?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예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정을 선임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더만 본인이! 그래. 본인이 뭐 했을 때? 승낙. 본인이 뭐 했을 때? 승낙.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되면 지금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가 되면 나중에 외워줘요, 자동적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은 어떻게 돼?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야? 자, 7번 봐, 7번. 이게 민법 제일 쉬워요. 저 입장에서 민법 제일 쉬워요. 자, 보세요. 왜? 얘가 얘를 선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가 누구야? 대리인이 선임했잖아. 선임을 했으니까, 선임했으니까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얘한테 무슨 책임입니까? 얘는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누구한테 책임이다고? 본인에게 책임이다고. 그래서 책임은 뭐라고? 본인의 책임은? 누굴 선임했으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을은 본인에 대해서 무슨 책임?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누가? 대리인이 누굴 선임했어요? 복대리인을 선임했잖아. 선임했으니까 감독해야지. 맞죠? 누구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본인에 대해서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무슨 책임이다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오케이? 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무슨 대리입니까? 법정 대리입니다. 자,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인권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게 120조하고 121조의 내용이었어요. 지금 이제 122조가 뭡니까? 법정 대리 내용입니다. 알겠죠? 법정 메뉴 돼 있어. 나중에 읽어줄게. 나 보게 해드릴게. 아시겠죠? 저는 어저께 밤새도록 공부하고 왔어요. 아시겠죠? 가르치려고.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죠? 122조가 뭐야? 그 법정 대리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인권이 있다, 없다? 자, 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 만 19세가 될 때까지 무슨 대리인입니까? 법정 대리인이죠.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언제나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책임은 뭡니까? 잘못이 없어도 책임이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이, 네? 우리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지금 초등학생인데, 애를 밀었는데 다쳤어요. 누가 불려갑니까? 법정 대리. 나는 바쁘니까 안 되고, 누가 불려갑니까? 우리 와이프가 불려가지. 맞죠? 누가 불려간다고? 법정 대리 불려간다고 말이에요. 무슨 책임지러? 한번 물어볼게요. 저하고 우리 와이프가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과실이 없어서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 안 줘? 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 책임 뭐예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딸이 있다고. 피부 색깔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에요. 알죠? 나중에 화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걱정이네. 자, 하여튼 그런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미쳐다 알죠? 예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옷도 있잖아요. 빨간 거 그런 걸 분홍색 이런 거 좋아해야 되잖아. 파란 거 좋아하고 이래요. 이상해요, 얘가. 큰일 났어요. 오빠가 공차로 다니고 이런다니까.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지금. 예? 좀 이상해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뭘 시키냐. 피아노 시켜서 태권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진짜 사실 태권도 한다는 거를 이런 일이 생각난다고 해서 바로 태권도 그만두게 해보고 너한테 따고 난 다음에 그만두게 하고 바로 피아노 시켰어요. 네? 피아노 시켰는데 자꾸 옛날에 우리가 태권도 다닌다고 그랬었어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자, 하여튼 그런 딸이 있어요. 무슨 책임 많이 졌다고? 무과실 책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법정 대리 또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르스 걸릴 수 있습니까? 사스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맞죠? 무슨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 그러면 외울 필요 없어.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경감에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됐어요? 무과실 책임 밑에 단계가 뭐라고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입니다. 됐어요? 법조문의 전조 1항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배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뭡니까? 복인권과 그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이제 복대리권도 뭐 해야 됩니까? 소멸하죠. 자, 우리가 이제 복습합니다. 127조, 128조 겁니다. 127조는 뭐였습니까?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왜였습니까? 본인이 사망했을 때, 본인이 파산했을 때. 자, 돈사, 본인이 사망, 대리인이 사망, 대리인이 파산, 성년, 후견, 개시. 맞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128조는 뭡니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처리를 소멸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요. 뭐가 소멸하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을 하더라.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복대리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책에 내용 정리를 하고 갑니다. 215페이지요. 215페이지 의 돼 있습니까?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누가 선임을 해야 된다고? 형광펜.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밑에다가 대리인의 대리인 X입니다. 자,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자, 복인권이라는 것은 복인권은 뭡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했었죠. 복임행위는 선임하는 행위. 설명 다 됐습니까?
다 했던 거죠? 성질 갑니다. 성질 갑니다. 자, 성질에서는 2번의 별표입니다. 또 그럼 2번. 복대는 누구의 대리인 현관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근데 시험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업번 가서 본인의 대리인의 점은 동일한데, 자, 일단 밑에 가서 니 한번 갑시다.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은 알겠죠? 대리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볼 필요 없네요. 자, 2번만 딱 가면 돼. 본인의 대리인이지 누구의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3번 갑니다. 3번은 뭡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행사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자, 이겁니다. 7번 보세요.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여전히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 8번째죠.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거기입니다. 별표 해놓으시고. 4번입니다. 또 4번. 대리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복인권을 가진다. 그래서 어디 범위 안에 있습니까? 복대리는 대리권 범위 안에 있죠. 됐습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에 갈 내용은 대리인은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이신다는 거지. 그 다음 밑에 가서요.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선임한 대리인은 항상 무슨 대리인이더라? 항상 모두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더라. 항상이나 모두는 같은 말입니다.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인권과 그 책임 120조 갑니다. 120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된 경우 줄긋고 현관펜. 법률행위에서 부여됐다는 얘기는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그 대리권은 본인이 승낙이 있거나 현관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현강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 선임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원칙은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에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이 승낙했을 때는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121조입니다.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에 대한 서민, 복대리인의 선임에 책임되어 있는데 1항 전조 규정에서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할 때는 본인에 대해서, 자, 7번 보세요. 누가 선임했다고? 대리인이 선임했잖아. 선임했으니까 무슨 책임진다고?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입니다. 선임을 누가 했으니까? 대리인이 했으니까 감독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2항입니다. 121조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자, 현관펜 해주시고. 누구의 지명입니까? 본인의 지명에서 복대를 선임하는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계약해야 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얘를 선임했잖아. 감독상 책임이 있어 없어? 있다. 근데 이제 얘가 얘를 지명을 했다고요. 얘를 선임하라고. 그래서 얘는 단지 선임했을 뿐이야. 선임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감독. 태만하거나 게으리할 때가 아니면 얘가 선임했죠?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자, 다시. 얘가 얘를 선임하라고 얘한테 지시했어. 그 선임했어. 그러면 일단은 얘는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다시. 얘가 얘를 선임하라고 얘한테 지시했다니까. 그럼 얘가 선임했는데 잘못하더라도 얘가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물었다고 말합니다. 야, 네가 지명시키라 했잖아. 맞죠? 그런데 게을리할 때는 책임을 져 안 져? 진다. 왜? 감독을 해야 되니까. 맞죠? 게을리할 거나 태만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는 게을리할 때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는 얘기야. 반대해서 갔을 때. 이해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복인권과 그 책임 내용 다 했습니다.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1번, 2번, 3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요. 법정대리 122조 법주문 바로 갑니다.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언제나 뭐 할 수 있다고요. 법정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됐어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자,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를 할 때는, 자, 현관펜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전조 1항이 뭐예요? 요거 전조 1항이 뭐라고? 선임
감독상이 책임진다고. 무슨 사유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무슨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 원칙은 무슨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인데 법정 대리는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무슨 책임으로 준다? 선임 감독상 책임 줍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책임은 뭐라고? 법정 대리는 애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지만 부득이한 사유, 부모님도 다칠 수 있어 없어? 메르스 걸릴 수 있죠. 사스 걸릴 수 있잖아. 그랬을 때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는 경감해 준다고. 오케이? 합리적이죠? 비합리인가 보네. 합리적이잖아. 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책임 내용까지 정리했고요. 밑에 복대리인의 지위 한번 봅시다. 123조 1항.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합니다.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2항.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업무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권리 업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 옆에 페이지 가서 복대리와 대리인과의 관계. 자, 어디 범위 안에 있다 했어요? 복대리권, 대리권 범위 안에 있죠? 맞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자, 밑으로 가세요.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2번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2번 줄 것이고, 아까 123조 2항이었습니다. 123조 2항. 동일한 권리 업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보수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행위는 했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복대리가 상대방 관계 첫 번째 줄 것이고 동일한 권리 업무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내용. 복대리도 복위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칠판 보세요. 자, 다음 복대리는 또 뭐 예를 들면 무를 선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얘 이름은 복복대리입니다. 복복대리. 있다 없다? 원칙은 없어. 자, 왜 없냐? 자, 복대리는 무슨 대리니까? 임의대리는 원칙은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없는데 예외. 이런 경우는 선임할 수 있다. 정확하게 가야죠. 다시. 자, 복대리는 뭐라고요? 항상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 임의대리는 복위권이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본인이 승낙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고려돼 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없는데 임의대리가 두 번째죠. 임의대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복위권을 갖는다고 한다 돼 있어요. 네, 됐고. 복대리권의 소멸, 본사, 대사, 대파, 대승 했어요.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교, 수권행위, 철회로 소멸합니다. 자, 그리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했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대리 내용이다. 근데 또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정신 좀 차리고, 자, 어깨 좀 펴고. 이 공기청정기를 갖다 놨는데,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공기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켜놨어요, 지금. 아까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저희한테만 막 오니까 저거 상쾌하네요. 저희에서. 이 원래 저쪽에 딱 얹어놔야 되는데, 누가 여기 갖다 놨어요? 원래 여기 딱 얹어놔야지. 이래야지 이쪽에 반응이 쭉 가고 이렇게 할 건데. 자, 알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몇 평? 13평형입니다. 13평형. 여기 13평은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만 안 됩니다. 수업평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안방 정도밖에 안 되잖아, 안방. 34평짜리 안방, 요 한 3분의 2 정도 안 해? 몸이 그만큼 크신가 봐요. 예? 몸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 몸하고 관계가 없는데. 자, 또 맞을 짓 하고 있죠? 예, 맞을 짓 하고 있죠, 지금. 저는 이제 뭡니까, 지점은 이제 안 가고 그랬어요. 옆에 뭡니까, 재호씨도 있고 하니까. 아시겠죠? 저쪽 갈구면 알아서 하겠죠? 예, 또 옆에 또 누구 갈구면 되겠죠, 또. 자, 갑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복대리가 뭔데요?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선임은 누가 한다고? 대리인이 하는데
효과가 누구지 가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이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를 이거 모르면요. 죽음입니다. 항상 이게 지금 정말성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X예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그러면은 성질 항상 무슨 대리인입니까? 임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대리행위로 소임되는 게 아니고 복임행위로 소임된다. 대리권의 범위 크죠? 뭐보다? 대리권보다 크단 말이에요. 복대리권보다 크다.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선임을 해도 여전히 의뢰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복임과 그 책임 갑니다. 임의대는 원칙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어.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했을 때는 가능하다. 선임을 했잖아. 무슨 책임져야 돼?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요. 의리정을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 감사 책임집니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20세가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 대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복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책임은 무슨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입니다. 근데 다치거나 부득이한 사유 걸리면은 경감에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122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27조 본사, 대사, 대파, 대승. 128조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의 처리로 소멸하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합니다. 자, 이 내용까지.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이제 문제를 신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요. 일단 233페이지에 5번 문제, 금방 복대를 했으니까 먼저 보고 갑시다. 5번 문제 있습니까? 복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돼 있습니까? 23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옆에서 지랄하고 있네 하십시오. 아셨죠? 틀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1번 X죠. 자, 2번은요. 복대리인 대리권 범위는 대리권 권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자, 복대리는 어디에 의존합니까? 대리권 범위 넘지 못한다. 맞죠? 대리권에 의존하고 있다. 2번 정답이네. 맞죠? 더 그저 나오네요. 3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복대를 선임할 수가 있다. 하나예요.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 부득이한 사유와 본인의 승낙이 있습니다. 맞죠? 뭐 때문에 X야? 하나여 때문에. 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하나여만 나오면 항상 그게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줄 거는 연습. 그래야 뭡니까? 틀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아셨죠? 확률은 70% 이상입니다. 하나여. 아셨죠? 뭐뭐만 반드시 그 틀릴 확률이 70%예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시험 지문을 읽을 때 거기 줄 딱 끊어 거기 맞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여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법정 대리인 부득이한 사유를 복대했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인데 부득이한 사유야 강경해준다 그랬죠? 선임 감사 책임을 진다지. 면한다가 아니고 진다. 잘 가다가 끝에 X단 말이야. 5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은 복대의 대리권 소멸에 영향을 미친다 해야 되지. 맞죠? 미친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몇 번? 2번입니다. 자, 그렇게 넘기지 말고 옆에 거 봐야지. 4번.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맞습니까? 법정 대리도 대리권 하면 분명히 적용될 수 있다. 맞죠?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입니다. 자, 2번은요. 성년 후 계시면 대리권 소멸한다 했잖아.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성년 후 계시면 소멸이라고. 맞죠? 3번은요.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설명했던 거잖아. 대여금 돈 받아오라 수령하라고 했잖아. 면제 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해. 이거 죽일 뻔했다고 했잖아 그때. 맞죠? 안 된다 했죠. 그러면 3번 X. 4번 어떻습니까? 사기감박 당했다 안 됐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행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리인이니까.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5번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포괄적 대리권. 나왔다 그랬죠? 이건 중개사에도 몇 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표 2개 해놨을 거예요, 앞에. 맞아요?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가진다. 요게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죠. 중개사에 또 나왔습니다. 다음 년도 나왔어요. 뺏겨가. 주택가서 뺏겨가. 알겠어요? 서로 뺏기고 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그래도 1번 문제는 앞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번, 3번 문제는 다음에 들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민법상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사실행위와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2번. 2번 어떻습니까?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변대가 승인할 수가 있다. 이거 배웁니다, 뒤에. 맞아요? 3번은 여럿이잖아. 각자가, 자, 대리인이 여럿이고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 됐죠. 3번 맞습니다. 4번은요. 자, 요거 다음 주가 이거 좀 이따 배웁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입니다. 추인한 때가 아니고 소급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4번이 틀렸어요. 무권 대리할 때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번은 알죠? 해제할 권한, 뭡니까? 매매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으면은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맞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인데 요거 좀 이따 배웁니다. 자, 그거보다는 밑에 거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요게 좀 더 복잡하게 되네. 밑에 거 봅시다, 한번. 하는 김에. 2번. 민법상 임의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들인데요. 자, 1번. 했던 거 중요하다고 했죠? 매매계약의 대리권을 받으면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별표 2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 맞죠? 2번은. 2번이 틀렸어요. 115조에 보면은, 자, 대리인이 그 권한에 대해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 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한 것을 보는데 상대방이 대리인한 것이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을, 대리인 자신이 아니고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책만 보세요. 얘가 이제 행위를 할 때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을 봐요? 자기를 위한 것을 보지만, 그러나 돼 있어, 115조에. 그러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갑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얘가 대리인이라는 거 알아 몰라? 알고 있잖아. 갑이 대리인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본인의 효과가 생긴다, 생긴다?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115조의 단세법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이 상대방 알았잖아. 알았으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가 아니고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그 대리인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보존행위 맞죠? 보존행위 할 수 있습니다. 4번.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를 수임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맞고. 5번. 원인대 법률가기 종료 전에 숙고행위 처리해도 소멸한다고 했죠. 원인대 법률가기 종료나 숙고행위 처리하면은 대리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했어요. 그 정답이 2번입니다. 자, 넘기시고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무권대리에 대해서 봅니다. 무권대리. 자, 오늘 무권대리까지 하고, 뭡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어디로 가냐면은, 224페이지 협의인 무권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인 무권대리. 협의인 무권대리. 자, 요 이제 설명하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10시가 조금 넘을 거예요. 괜찮겠죠? 네, 좀 넘어도 됩니다. 요까지 해놓고, 자, 토요일 날 뭡니까? 그 조건기한까지 해버릴 겁니다. 알죠? 조건기한 해버리고. 소멸시효.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무슨 시효 들어갑니까? 소멸시효하고 민법 총칙 끝내봅니다. 아시겠죠? 끝내야 되죠. 자, 그렇게 하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3월달 되면 첫 진도부터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물권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말에 합니다. 계속. 아셨죠? 주말에 계속 할 거니까. 그냥 알고 계시고. 물권법도 상세히 해줄 거는 상세히 해줘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물권법, 채권법은, 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갑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민법 총칙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60%예요. 60%. 24문제. 민법 총칙 중요하죠? 물권, 채권은요, 딱 우리가 좀 잘 안 나오는 거 버릴 겁니다. 중요한 것들만 보고 딱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80점 받는 게 목적이에요. 민법 80점 받으면 합격 아닙니까? 네. 떨어지면 저희 찾아오지 마세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알죠? 네. 자, 네. 등록하고 가야 되죠? 자, 갑시다.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슨 새끼? 조카 새끼? 호로 새끼를 했잖아요. 조카 새끼는 선의취득이에요. 네. 자, 호로 새끼입니다. 자, 어떤 거냐? 자, 마스크 좀 씌우고 좀 하세요. 자, 아시겠죠? 네. 자, 보세요. 오늘 그 후배대로 와가지고 쪽판다 하면 안 되죠. 자, 여기 뭘 하네, 뭐 좀 팔리는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자, 봅시다. 자, 봅시다. 협의 무권대리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리권 수요도 없는데 이 X 부동산 1억짜리를 팔아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새끼? 호로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는 거 복수해 봅시다. 큰 배가 있어요. 작은 배는 뭐라 했습니까? 십새끼. 자, 그거는 기억해요. 자, 역시 대단해요. 맞죠? 우리 농담한 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맞죠?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우리 큰 배를 쉽이라 하잖아요. 작은 배를 뭐랍니까? 욕하는 게 아니고 쉽새끼라 합니다. 자, 웃자고 그때 했잖아요. 그거는 기억하고 있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1억짜리 부동산을 얘가 있잖아요. 이 법을 만들 때 130조부터 136조의 협의의 무권대리를 만들 때, 자,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경우를 생각했어요. 법조문 만든 사람이 첫 번째 이런 내용을 했어요. X 부동산을 1억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거예요. 법조문을. 자, 그러면 대리권도 없는데 얘가 1억짜리 1억 5천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판 거예요? 못 판 거예요? 잘 팔았죠? 그래서 이제 이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최고를 했을 때, 이 사람 답은 뭡니까? 무조건 추인이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추인이다. 갑이 추인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1억짜리 부동산을 뭡니까? 5천만 원 팔아주겠다. 이게 그 유명한 호로 새끼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을 때 쫓아가서 뭡니까? 안 한다. 우리 아들 죽도 말도 니 아서 해야 합니다. 추인 거절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5천만 원 팔았을 때 뭐 한다고요? 추인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죠. 추인하면은 뭐가 됩니까?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한다고?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이 사람 갑이 누구야? 본인이잖아요. 본인의 효력, 효과. 본인이 할 수 있는 액션이 뭔데? 추인과 추인 거절. 요거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할 낀 건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최고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나옵니다. 상대방이죠. 상대방.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무슨 권과? 최고권과. 최고는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다음 물을 수 있고. 철회권은 한번 철회가 뭐야, 철회가? 계약 안 할래. 계약 치우자. 이거 아닙니까? 치우자 하려면 지는 깨끗해야 돼요. 선이. 천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있네. 철회는 뭐만?
선의만. 그때 뭘 했냐면, 시험 치러 들어갈 때 안 되면, 기억 안 되면 철선 두고 들어가랬죠. 철선. 철에는 뭐만? 선의만 된다.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다. 예. 요거 좀 이따가 다시 앞에 가서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철에는 뭐만? 선의만. 알겠죠? 철선. 됐어요? 자, 됐습니다. 요게 이제 상대방이 되는 효과예요. 첫 번째, 최고권, 철회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알아야 내용이 이해가 다 됩니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135조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를 했는데, 얘가 뭡니까? 추인이 아니고, 무슨 거절 해버리면? 추인 거절해 붙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뭡니까? 얘한테 가서 뭐냐면, 얘가 뚜껑 열리죠? 왜? 임마는 대리권도 없는데 니 있다고 해가 내한테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해야지 물어보자. 빨리 등기능이라고 하니까 갑이 추인 거절해 버렸어. 그럼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지겠잖아. 그럼 이 사람 죽이러 들어갈 수 있도록 법 만들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만들어야 돼. 135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뭐요? 네. 10분 남았다고 전해주시고. 자, 갑시다. 자, 추인 거절했어요. 자, 다시. 중요한 하이 클래스 지금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깜빡했어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물어봤는데 추인 거절 당했잖아. 그럼 얘는 열채 안 채? 채죠. 대리권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가 내가 팔았다고 했는데 등기 가져가라 했는데 아버지 거절해버렸어. 그러면 얘는 얘 죽이러 갑니까? 안 줍니까?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다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야, 이행해. 네가 내한테 팔기로 해서 이행해. 이행 책임. 안 되면 손해배상해. 손배 책임. 이 선택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한다고? 상대방.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배하든지 선택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합니다. 아시겠죠? 희한하게요.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쉬워. 희한하죠? 쉬워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우리가 사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기억납니까? 그때도 쉬워 안 했어요? 내 사기를 당했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착오로 취소하든 사기 취소는 취소 효과가 똑같으니까 선택하면 된다. 들어봤어요? 내 사기를 당했고 하자당도 책임 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 했죠? 사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나오면 쉬워 된답니까? 네, 그때 했었잖아. 기억나요? 자, 이것도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합니다. 135조의 1항인데 자, 일단 내용 다 적고 난 다음에 법조문 좀 봅시다. 추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을이 누굽니까? 무권대리인이죠.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대리? 무권대리. 그 다음에 을이 행위능력자야 됩니다. 만일에 제한능력자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한능력자일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상대방 갑니다. 상대방은 지가 무거운 책임 묻기 위해서 상대방 병은 선의이고 뭐 해야 됩니까? 무과시해야 된다.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철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상대방 철회 있으면 안 되고, 표현 대리가 승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추인이 없어야 되고, 을이 대리권이 있으면 증명하지 못해야 되고, 을은 행위 능력자야 됩니다. 상대방은 뭐 해야 되고,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철회가 없어야 되고, 표현 대리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필기 다 돼 있죠? 판서 돼 있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협의의 무권대리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아버지로부터 대리금 수요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홀로 새끼가 팔아짓겠습니다. 맞아요? 1억 5천에 팔아짓길 수도 있고 1억 5천에 팔 수도 있죠. 1억 5천에 팔면 뭡니까? 잘 팔았죠?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면 갑이 와서 쫓아가면서 추인합니다. 이때는 뭡니까? 그 유명한 아버지 아들한테 뭐랍니까? 니는 내 새끼다라고 합니다. 내 새끼. 그래서 1억짜리를 5천만에 팔아짓겠습니다. 뭐랍니까? 니는 내 새끼가 아니고 호러 새끼다. 알겠어요? 그래서 1억 5천에 팔았을 때는 추인할 기고 5천만 팔았을 때는 1억짜리 5천만 팔았을 때는 추인 거절할 거죠.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면 무슨 무효를 한다고? 유동적 무효를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뭡니까? 마우스 있습니까? 최고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렇게 하고 물어봤는데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당하면 상대방은 뚜껑 열리죠. 누구 죽이러 갑니까? 묵건되니 을 죽이러 가잖아. 맞아요? 그러면 묵기 위한 요건이 6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또 어디로 가느냐? 요걸 가야 됩니다. 뭘 가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가냐면, 추인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추인. 자, 우리 판소노트에 해놨을 거예요. 추인은 형성권입니다. 이거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판서노트에 자, 17페이지, 17페이지. 17페이지 PC니까, 17페이지 P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들어봤어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이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권이다? 형성권. 동철이가 상추! 추인. 아시겠죠? 네, 추인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무슨 권? 형성권. 두 번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됐나요? 세 번째, 무슨 요가 있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을이 병에게 5월 1일 날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대리행위를 했는데 추인한 날짜가 6월 1일이야. 추자가 뭐냐면 밀추자예요. 밀추자. 밀추자입니다. 밀추자. 인자가 인자입니다. 인자가. 그래서 밀고 앞에 행위를 밀고 나가겠다. 이게 추인이야. 아시죠? 추자가 무슨 추자라? 밀추자야. 앞에 행위를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 풀어봤죠? 무슨 효가 있다고? 소급효가 있다고 했죠. 됐어요? 추인은 소급에서 그 효력이 생기는데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 나중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일부 추인이 될까 안 될까? 상대방이 니 어떻게 할 건데 물어봤는데 있잖아. 이랍니다. 나는 요거 추인하고 요거 추인 안 하고 요거 추인하고 요거 추인 안 할게. 그러면 지 좋은 것만 추인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판례가 일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상대방이 막 그래 뿌라 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뭐 하면 동의를 하면 일부 추인이 가능하다는 판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 추인할 때는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다섯 번째 시험의 포인트. 요게 진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X. 묵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 또 갑니다. 중요한 거. 또 뭐가 있냐면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지요. 물어봤는데 아버지 충격받아 쓰러졌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사고 많이 쳤거든. 학교 다닐 때도 사고 치고 학교 졸업하고도 사고 치고 아버지 사 팔아 제껴보고 이게 그 무슨 새끼입니까? 호루 새끼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이래가지고 또 물어봤는데 아버지 또 충격받았어. 쓰러졌어. 상속 개시됐습니다. 상속을 받아보니까 1억짜리를 5천만에 팔았으니까 잘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미치겠죠, 지가. 받고 하니까 후회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찾아가서 뭘 합니까? 미안하게 됐다. 내가 그때 대리권도 없는데 팔았다. 미안하다. 없었던 거 하자. 추인 거절할래. 하니까 병이 말합니까? 지랄하고 있네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인 거절할 수가 없다. 그게 그 유명한 뭡니까? 금반원의 원칙. 앞에 행위, 뒤에 행위가 모순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알겠죠? 신의칙 위반의 파생 원칙이 금반원의 원칙이죠. 파생 원칙.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파생 원칙 물어보려 하다가 간질간질 했는데 더 이상 안 물겠습니다. 그거까지만 합시다. 한 개는 배웠잖아. 금반원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들어봤습니까? 실의 원칙 들어봤습니까? 다 하네. 맞죠? 너무 무시하시네. 아니, 본인만 무시했습니다, 제가. 자, 됐습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지고 했으니까, 맞죠? 중간중간에. 예, 맞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지금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신의칙 위반이에요. 자, 신의칙이 위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말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 중개사도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 단독 문제. 단독 상속입니다.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단독 상속 받았습니다. 자, 단독 상속 받았을 때는 중간에 지랄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끝에 가서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우리 파수도 적어놔야 돼. 추인 거절할 수가 없다. 자, 병 앞으로 등기된 거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시험의 포인트. 말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추인 거절할 수도 없고 등기가 병이 넘어갔다고 해서 등기 말소해야 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 지가 불리하다고 이렇게 돌려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단독 상속이라 나오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책을 봅시다. 책 224페이지입니다. 130조 보입니까? 책에 224페이지 130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다. 무권되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책에 224페이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0조 받고요.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본인이 상대방이 됩니까? 자, 본인의 추인권 나옵니까? 찾았어요? 추인권은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이죠.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찾았습니까? 밑에 A번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자, 밑에 추인의 상대방 갑니다. 상대방은 자 보세요.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도 있고, 판소도 보시면 병인한테 할 수도 있고 어린한테 할 수도 돼 있죠. 다시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답니다.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도 있습니까?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추인은 자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요? 어린한테 할 수도 있고 병인한테 할 수도 있고 정인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A번에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즉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돼 있어요?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 현관팬, 대리인,
승계인 어느 사람에게도 추인할 수는 있다. 별표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B번의 내용은 추인한 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줄에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자, 밑에 관련 판례 별표인데 두 번째 줄에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돼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판례 됐습니다. 자, 추인의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불요식 행위다. 두 번째 줄 나오죠? 특별한 방식 요하지 않느냐 했으니까 두 번째 줄에 불요식 행위입니다. B번의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225페이지 B번입니다. 일부 추인 나와 있습니까? 네. 변경 추인 나와 있습니까? 동의가 있을 때만 유하고 동의가 없는 일부 추인이나 변경은 뭐라고? 무효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현관 빼내놓고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일부 추인, 일부 변경에 대해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자, 지금 봤던 게 그 판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자, 10번 나왔습니다. 명시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돈 일부를 받았다. 첫 번째 판례 있습니까? 돈 일부를 받았보다. 근데 추인 거절해버리면 돈 받으면 안 되죠? 받아보면 뭐라고요? 추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묵시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밑에 내용은 보실 필요 없고 밑에 가서 133조 갑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 없을 때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추인할 때는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 권리는 해할 수 없다고 아까 했죠? 추인하더라도 소급하는데 제3자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칙 처음부터 소급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외 소급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지만 제3자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급효가 없는데 밑에 가서 제3자 권리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내용 헷갈리니까 뭐만 보면 된다. 일단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없어? 있는데 제3자 권리를 해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것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추인 거절권입니다. 현관펜 해놓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무효가 돼버리죠.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뭡니까? 상속과 추인 거절 나와 있습니까? A번 가시면 세 번째 줄에 단독 상속했다.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131조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말할 수 있고 채굴할 수 있고. 자, 줄 것이고 말할 수 있다고요? 상당 기간 정해서 채굴할 수 있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 발자의 현관펜 발신주입니다. 발 찾았어요? 현관펜? 자, 우리 판소노트의 몇 페이지입니까? 자, 우리가 판소노트에 제4무체 승격 들어봤습니까? 제4무체 승격 들어봤을 겁니다. 자, 어디냐면은 34페이지인가? 35페이지, 5페이지죠? 3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폈어요? 35페이지에 제4무체 승격 나옵니까? 자, 제자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상대방이 최고했을 때 제한능력자 측, 본인 측,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확답이죠. 확답을 줬을 때 발신주의.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도 발신주의. 이제 배울 게 뭐야?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이 최고했을 때 본인 측의 확답. 확답이 뭐라고요? 물어봐서 답 줄 때 신속을 위해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채를 몰라야 되고 승격은 뭐예요? 승낙 연착의 통지. 격지자 간의 승낙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정리했어요? 자, 그때 정리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으로 봅니까? 추인 거절로 봅니까? 다시 뒤로 가서 우리 판소 다시 돌아가서 협의의 무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4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우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는데 추인으로 본다고 시험에 몇 번 나오다고요. 네? 자, 밑에다가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이다. 자, 요것도 한번 이해 한번 시켜봅시다. 자, 우리가 뭐 주말이 되면은 저희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뭡니까? 뭐 TV를 좀 보고 있는데 홈쇼핑에서 정말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야, 저거 사자. 괜찮다. 사자. 저렴하다. 우리 와이프가 뭐랍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물어봤는데 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살납니다. 물어봤는데 답을 안 준 뭐예요? 거절이야. 지는 사면서 저는 못 사게 합니다. 저녁마다 어미가 뭐 가면은 뭐가 사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 그래서 저 와이프한테 저거 사자 했을 때 대답 안 한다. 가만히 있는다. 뭐예요? 거절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뒤에 가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항유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답을 주지 않으면 수익 거절로 본다. 됐어요?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거절. 알겠어요? 찍을 때 잘 찍어야 돼.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 알겠어요? 네. 자, 되겠나 모르겠다.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어요? 추인으로 봅니까? 추인 거절로 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그게 시험인데. 근데 추인으로 본다고 시험에 몇 번 나왔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습니다. 물어봤어요. 내 대답할 가치가 있어, 없어? 내 대리권도 주지도 않았는데 팔아 제꼈어요. 근데 답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 130조에 본인이 추인이 없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거절이야. 알겠어요? 이해됐죠? 이만 했는데 또 추인한다고 보나, 그러면 큰일 나면 돼. 추인한 걸 보는 게 아니고 추인? 거절로 본다.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최고권은 옆에다 적어야 돼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철에는 뭘 했습니까? 철선이죠. 자, 그래서 자, 니은번, 기업번의 최고인데 니은번에 가서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디귿번에 니은 디귿 별표해 놓으시면 돼요. 의사의 통지이고 선악을 불문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효과의 A번. 유예기간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면은 그 효과가 생기는데, 묻는데 답을 안 주면 뭐라 그랬습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그리고 D번에 가서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다음 페이지, 철회권입니다. 134조 벌통만 보면 돼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처리할 수가 있다. 그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의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안 때가 뭐야? 악의일 때는 처리할 수가 없다. 반대로 가면 선의일 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철선입니다. 자, 나머지 밑에 내용 볼 필요 없고요. 자, 밑에 방갈로 4번. 본인과 무권 대리인 간의 관계.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는데 추인 거절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추인 거절했을 때는 뭡니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무관리, 불법행위, 부당이득 문제 생긴다. 줄 거세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추인 거절했을 때. 갑이 은인 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줄만 끊으시고. 자, 그 밑에 가서요. 135조 책임 나오죠. 135조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이 추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자, 옆에서 첫 번째 보시니까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 이겁니다. 이거. 추인 받지 못했다 있죠? 맞나요? 자, 이랬을 때 추인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자, 행간패 선택은 누가 한다고? 상대방의 선택했다고 이행 책임 또는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항. 대리인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자,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을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가서 악의 반대가 뭐야? 선이 이고 무가 싫을 때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는 대리인이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자, 제한능력자일 때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했죠? 맞나요? 그럼 행위 능력자일 때 물을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135조 2항은 반대했을 거야 돼요. 제한능력자일 때 책임 물을 수 없으니까 행위 능력자일 때 물을 수 있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책임 물을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책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2번에 여기 내용 6가지 해놨죠? 예, 그거 묶어 놓으시고. 됐습니까? 자, 물을 수 없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책임 물을 수 없고, 악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물을 수가 없다는 기억, 니은 내용이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효과는 이행 책임 또는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했죠? 선택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법조문만 보시면 됩니다.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란 칭하는 자의 대리권이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할 때 하나여 전 6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할 때도 같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단독행위는 무권대리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넘기세요. 넘기보시면 그 내용 정리한 경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언제나 무효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은 뭡니까? 무효입니다. 자, 예외 아까 동의를 얻거나 다투지 않았을 때는 적용된다고 그랬죠? 무권대리가 동의하는 내용이 적용된다고 했고, 수동대리일 때는 동의를 얻었을 때 효과가 조회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단독행위에, 우리가 지금 130조부터 135조까지 내용이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배웠어. 136조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인데, 단독행위는 원칙은 무권대리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았을 때만 된단 말이야. 자, 했죠? 다시. 동의를 얻었거나 다투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수동대리, 능동대리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 두 가지인 경우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동대리일 때는 동의를 얻지, 뭐였습니까? 동의를 얻었을 때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단독행위에는 일단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단독행위는 무권대리 내용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았을 때 적용이 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넘기셔서 한 문제만 풀고 집에 갑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은, 137페이지 11번 작년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100이 나왔어요. 잘못했어요. 237페이지. 11번 문제 있습니까?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계약을 했다. 딱 읽으니까 무슨 대리? 무권대리지.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을의 무권대리를 병이 안 경우. 자,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자, 최고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할 수가 있다. 1번 맞네? 2번. 계약 당시 을이 무권대리임을 병이 알았다면, 자, 처리할 수가 없다. 선인 경우 처리할 수 있다. 알은 경우는 악인 경우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봤고요. 이거 134조 내용입니다. 차례. 그 다음에 3번 어떻습니까?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에 증명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입주 책임은 누가 해야 됩니까? 무권 대리인이 합니다. 자, 밑에 해설 한번 보세요. 8회거든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무권 대리인이다. 무권 대리. 내가 몰랐는데? 라고 주장은 누가 된다고? 무권 대리. 알겠죠? 자, 그래서 누가 한다고?
무권 대리입니다. 을. 자, 그래서 병이 아니고 누구라고? 무권 대리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들렸고, 4번. 계약 당시 을이 무권 대리인이 병이 알지 못하였다면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을을 상대로 처리할 수 있다. 알지 못하였다면이 선이잖아요. 선의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처리할 수 있답니다. 맞고. 5번. 갑이 을에게 무권 대리인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갑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추인으로서 대항할 수가 없다. 자, 추인의 효력은 상대방이 만 때, 안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거 설명 안 했네요. 자, 추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상대방이 안 때 생긴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3번. 무권 대리인, 대리권이,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을이 대리권이 없으면 알지 못하였다는 건 누가 입증한다고요? 을이 입증합니다. 병이 아니고, 을. 알죠? 대리권이 없음을 누가 입증한다고? 을이 입증합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표현 대리부터 무효 취소해가지고, 조건 기간까지 거의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